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토크쇼의 임평순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올해도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1월인데요.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지만 오늘은 또 포근한 캠핑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또 경기도를 사랑하는 남자, 안산을 사랑하는 남자 이기환 경기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마동석 이기환입니다. 마동석. 네. 저 아까 오늘 처음 뵀는데, 야, 진짜 마동석이다. 예. 이런 느낌을 팍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명을 누가 지어주셨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저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시원하잖아요, 마동석 씨. 예. 액션 영화 보면. 참 영화를 많이 보는데요. 예. 마동석 영화를 많이 보는데 정말 그 나쁜 범인들을 네. 잘 때려잡는 것처럼 네. 저는 경기도 의원으로서 우리 도민들의 민원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마동석, 예. 우리 이기환 의원님. 아니, 체구가 어쩜 이렇게 단단하세요? 예,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예. 운동도 시간 날 때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캠핑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거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때론 눈부시고 때론 또 뭐 쓸쓸한 또 인생 이야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보니까는 연세가 벌써 65이세요. 네. 진짜 50대 초반밖에 안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십니다. 예. 그래서 65년의 인생을 제 꼬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벌써 뽑으시려고요? 좋습니다. 뽑아주십시오. 뽑을까요? 예. 네. 금당도의 추억입니다. 금당도의 추억. 네. 금당도는 섬 이름 같은데요? 예. 어딘가요? 예, 전라남도 완도군에 속한 섬인데요. 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품은 섬이고 보배 같은 섬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네. 중학교까지 다녔던 자랐던 섬이고 예. 그래서 추억도 많습니다. 금당도 이름도 굉장히 네. 뭐랄까요? 멋져요. 섬 이름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그 김도 생산을 많이 해서 예. 대한민국 수출품 1호가 김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때는 어릴 때 추억인데 돈섬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렸습니다. 저기 막 그 수출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섬에 있었다. 도시에 살면 보릿고개를 겪었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경험은 없이 항상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풍족했던 것 같아요. 섬에서 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오히려 그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보릿고개를 지냈는데 섬에는 뭐 고기 잡아먹고 뭐 잡아먹고. 네. 도시에서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어릴 적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그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섬 소년들은 막대기 이만한 거 가지고 나가면 바로 이 고기를 잡을 수 있어서 언제든지 먹는 건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추억. 어릴 적에 잘 드셔서 체구가 지금도 단단하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추억거리가 굉장히 많겠어요. 맞습니다. 밤새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아버님 따라서 많이 이제 그물도 치고 밤에는 장어도 잡고 이제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고기 낚는 법을 아버지한테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낚시하면은 친구들하고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때로는 갈치 낚시도 가고 시간이 되면 이제 의원생활 하다 보니 그런 시간 안 나지만 혹시 시간이 나면 그런데 추억을 되살려서 많이 가곤 합니다. 옛날 생각하면 금당도에 그 막 그 별 다 보이고 그 경치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진짜 그래서 여름에는 그 배 옛날에는 노젓는 배였거든요. 그렇죠. 그 배 위에서 친구들하고 하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총총한 밤하늘을 보면서 친구들하고 밤을 세웠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근데 같이 이렇게 아버님께 또 낚시도 배웠다고 하는데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참 그 좀 인자하시고 한 번도 집에서 이렇게 어머니하고 다투는 모습을 못 봤고 저희에게는 항상 그 롤모델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섬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없어서 이제 서울로 저는 유학 올 수밖에 없어서 청소년기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인데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뭐 자주 내려가 보지 못하고 명절 끝에나 좀 내려가고 방학 때나 내려가고 그랬는데 이제 좀 아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아버지 제가 임종을 못 봤어요. 그게 이제 예, 너무 죄송한 일이 네. 되신 거네요. 네네. 그래도 도심에서 나간 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거 보면 아버님께서 되게 대견해하시고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아버님이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저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아버지 나이가 57세. 예. 저는 청소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뒤를 한번 되돌아보면 네. 그 아버지의 그림자가 추억이 생각납니다. 예. 죄송한 일도 많이 생각나고. 맞습니다. 금당도. 네. 금당도의 추억. 네. 아버님과의 추억. 또 친구들과의 추억. 예. 예. 저도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한번 오시면 제가 잘 안내하겠습니다. 의원님 거기 안 계실 텐데? 특별히 시간 내서 제가 아닙니다. 네, 가도록 먼저 하죠. 여행 다녀오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하나 뽑아주십시오. 네. 자,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뭐죠? 이거 뭐 한자 신벌지목. 십벌지목. 이거 한자. 뭔지 알겠어요. 예,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뭐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 맞습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는 사모님과의 추억이에요. 네. 10번 찍으셨군요. 이제 제가 그 지금의 아내하고 사귀게 된 동기는 참 에피소드합니다만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이제 군대 전역을 하고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퇴근하고 이제 저녁 시간 술자리가 돼 있었는데 저한테 내기를 걸어왔습니다. 회사 내에 정말 많은 그 청년들이 꼬드기려고 하는데 안 넘어가는 아가씨가 있다. 아가씨가 하나 있더라.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자네라면 할 것 같은데 내기 한번 할래?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걸어와서 제가 좋다 그러면 내가 꼬드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술도 사주고 하겠다. 그래서 좋다. 그래.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 앞에 가서 이제 좀 기다렸죠. 집 앞에서? 기다렸더니 이제 또 뭐라 하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사실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그럴 수 있죠. 또 있죠. 그때는 큰 남자가 무섭게 생긴 남자가 그렇지만 뭐 그때니까 낭만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네. 나쁘게 막 괴롭히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온 이유는 약속을 해달라. 그럼 내가 여기 찾아올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직장이 주 5일제가 아니고 6일제지.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겨울이었는데 서울의 신길동 우신극장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극장 앞에서 1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일요일인데 정말 버스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눈이 많이 왔어요. 폭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걸어갔죠. 한 시간 정도 일찍 나서서 걸어갔는데 설마 안 오지는 않겠지. 이제 기대 반 그런 설렘으로 갔었는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만남이 시작돼서 결혼해서 지금의 이제 가정을 이루고 정말 멋지게 살고 있는데요. 그게 첫 데이트군요, 그러면? 네네, 그 첫 데이트였습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어요. 눈 오니까 나오지 마세요. 삐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약속을 하니까 나온 거지. 안 나오면 이제 그 다음 날 직장에 가서 왜 안 나왔냐고 따져야죠. 그러면은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직장 동료들의 내기 때문에 한번 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사모님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10번을 찍으신 겁니까? 이제 제가 보기는 봤어요. 보니까 사실 인형처럼 예쁘더라고요. 예쁜데 그때 당시 내기할 때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그냥 출퇴근만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그거를 저한테 내기를 걸어와서 사실 예쁘다는 것은 이제 느꼈었는데 내가 사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 안 했습니다. 내기가 이제 인연이 된 겁니다. 촉발을 시켰네요. 그 결혼 후에 사모님한테 감동받으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제 정치를 200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8년의
낙선의 아픔이 있습니다. 낙선의 아픔이 있는데 그렇죠, 낙선하면 그렇죠. 직업이 없는데 네. 8년간 저를 전혀 진짜 인상 쓰지 않고 어디 가서 돈 벌어 와라 하지 않고 예. 저를 그냥 꿋꿋하게 사회 활동을 하게 예. 해준 게 저한테는 굉장히 정말 와. 보배 같은 분입니다. 8년 동안 돈 안 버셨어요? 예, 못 벌었어요. 그동안 벌어온 게 많으신가 보다. 아니요, 그렇지도 않는데 예. 제가 용돈은 이제 벌어 썼는데 예. 그렇다고 이제 생활비로 집에 따박따박 주지는 못했죠.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장 저는 미안하고 예. 집 아내는 정말 그걸 꼭 참아주고 끝까지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와. 뒷받침해준 게 지금. 또 너무 감사하고 대단하신데요, 사모님. 보배 같은 집사람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회를 통해서 카메라 보시고 아내에게 전하는 편지. 해볼까요? 정말 사랑하는 당신이 있어서 제가 지금도 경기도 의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항상 처음처럼 제가 당신을 생각하듯이 끝까지 저를 좀 잘 뒷바라지 해주시면 저도 의원으로서 의원의 신분에 맞게 정말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하나 뽑아주십시오. 네. 지부 작족. 작족. 믿는 도끼에 예. 그래요. 제가 이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 그래요. 이거를 뽑았네요. 그래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셨어요? 네. 뭐 어떤 사연입니까? 제가 이제 결혼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참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네. 믿었던 지인에게 그때 당시 95년쯤 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제가 네. 사실 사기를 당했어요. 빌려주신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때 빌려갈 때는 일주일만 쓰고 줄게. 네. 아니면 뭐 한 달만 쓰고 줄게. 일주일에서 한 달이 되고 네. 또 한 달이 또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갚겠지라고 그런 믿음에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는 좀 이제 집사람하고 좀 이제 돈이다 보니까 내 지인이다 보니까 왜 그런 사람하고 그렇게 해서 사기를 당하냐 그런 싫은 소리도 들었지만 지금도 그분을 가끔 사회에서 봐요. 예, 만나는데 예. 저 생각은 좀 사람이라면 네. 자기가 갚지 못했기 때문에 그 먼저 내가 얘기 안 하더라도 그때 정말 미안했어. 뭐 지금도 내가 좀 갚을 능력이 되면 갚겠는데 하여튼 미안했어라는 그런 사과 한마디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런지 전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잊어먹은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게 가장 네. 지금도 가슴 아픈데 네. 앞으로 진짜 지인들하고 돈 거래는 은행하고 하고 이 사인 간에는 네. 거래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교훈을 얻은 거네요. 네. 네.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돈이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께서 불편하신 민원 사항만 저한테 네네네. 잔뜩 넣어주십시오. 열심히 네. 일하겠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민원거리만 많이 달라. 민원거리만 많이 주십시오. 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하다. 예. 그게 교훈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을 꿔준 사람은 정확히 10년, 20년이 지나도 기억을 하는데 네. 돈을 꿔간 사람은 까먹는데요. 그런가 봅니다. 네. 꿔준 사람은 정확히 기억하는데. 예. 저도 못 받은 돈 많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아니 우리 꺼달라고 꺼줘가지고. 예, 사회자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한테 돈 꺼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 돈 없습니다. 민원거리만 주십시오. 네. 저는 의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역구 네. 안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예, 안산 시는 시가 탄생한 지가 37년이 됐습니다. 네. 예, 어찌 보면 30만 계획 도시에서 지금은 74만 도시로 와. 2배 이상이 커졌는데요. 예. 예전에는 사실 젊음의 도시였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많은 큰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러면서 인구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2020년 계획이
95만 도시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그동안 한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오히려 발전하지 못하고 네. 인구가 감소 추세로 됐는데 저는 이제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정말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부도가 정말 이 서해안에서 2천만 명 이상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부도거든요. 예. 갯벌도 참 좋지만 그 주변 환경이 시와 조력발전소, 뭐 구봉도 해설길이라든지 이런 예. 관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바다만 바라봐도 기분이 상쾌해지듯이 네. 우리 안산은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풍도도 있고 육도도 이제 섬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의 지역에 속한데 그런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예전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로 이렇게 명명이 됐었는데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만들어지면서 바닷물이 이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발전도 일으키면서 예. 시화호 백길 사업도 지금 안산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서 친환경 배를 지금 갖다는 놨는데 백길 사업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도에 가면 생존 수영장이 있습니다. 생존 체험관. 네네. 그게 이제 경기도에서 건립을 했는데요. 거기도 사실 아이들, 학생들, 또 소방관, 경찰관 이 모든 그 봉사자들이 네. 우선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의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좀 해야 되고 지자체에서도 더 활성화를 시킨다면 정말 우리 안산이 더 살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교육기관부터 뭐 천혜 환경까지 네. 여러 가지 두루두루 갖추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 시화호에서 바닷길이 열린다고요, 이제? 예. 배를 타고 어디 예. 그 풍도도 가고 아니 갈 거기서 수 이제 있는 건가요? 호수니까 호수니까. 이제 대부도 이제 방아머리라는 곳까지 가서 이제 물론 자동차로도 가지만 배를 타고 호수가 이제 넓기 때문에 네네. 배를 타고 이제 그 학생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대부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백길이 열릴 겁니다, 곧. 저는 풍도도 가봤거든요. 네. 풍도 좋던데. 정말 특히 봄에 가면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기 좋은 안산. 예.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져야 되는데 예. 자꾸만 작아지는 게 좀 아쉬운 거예요. 네. 의원님은.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도의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금 몸담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과 딱 어울리십니다. 안전! 네. 상임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현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자치경찰제가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넘었죠. 네,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도민들, 시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제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이 자리를 좀 잡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 예산 편성이 지자체에서 이제 했던 사안들, 그다음에 이제 자치경찰제가 되면서 자치경찰 분들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제 그 지자체에 그 걸맞는 그런 또 사업들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서로 이제 논의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하루빨리 자리 잡고 정말 자치경찰제가 정말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그러기를 저도 희망해 봅니다. 시민들께서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경찰이면 경찰이지 자치경찰이 뭐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제 모든 게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제 이양되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동네 경찰.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예를 들자면 비가 많이 와서 하수구가 막혔는데 그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 구청이나 이제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경찰 때가 되면 도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그렇게 시민 곁에서 가까이
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경찰이 저기 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 바로 그냥 내 옆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권력이 점점 이양이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네. 그런 것처럼 경찰도 네. 그 크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경찰처럼 자치 경찰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겠네요. 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네. 제도적으로 멀었다. 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이것도 그러면 바로 그냥 우리 시민들 도민들의 안전하고 밀접한 거니까 네. 굉장히 시급한 문제네요. 이것도 네. 자치 경찰제의 제대로 된 도입.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걸 또 하셔야 되는구나.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위원님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정치를 하면서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한 줄이 있습니다. 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게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한 게 늘 처음처럼 하자. 그걸 제 항상 가슴에 머리에 새기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입문하셨을 때 늘 네. 처음처럼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셨습니까? 이제 대부분이 보면 뭐 시작과 끝이 다르다고들 많이 평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한다 그래놓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냥 처음처럼은 없고 그냥 시간이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했고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에 내가 정치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끝까지 하자. 예. 그래서 지금도 봉사를 제가 많이 합니다. 봉사. 예. 지역에서요. 예. 8년 동안 봉사하신 거.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아이들의 교통.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 슬로건도 아이들의 안전 지킴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하게 처음처럼 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가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헤쳐나가겠다. 이런 모습 보기 좋습니다. 어쩐지 지금 연세도 죄송하지만 자꾸 연세 얘기해서 연세도 있으신데 자세 하나가 지금 처음처럼 똑같으세요. 처음과 지금이 똑같은 정치인이 되겠다. 이 슬로건으로 알고 저희 의정 토크쇼에서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캠핑장 토크 좀 이렇게 두서없이 한번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의원님? 예, 아주 좋습니다. 저는 말 잘못하면 우리 마동석 의원님한테 한 대 맞을까봐. 좋았습니까? 예,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과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정보를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부터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경기도민이십니다. 2022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도민과 시도의원, 공무원이 함께 만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는 그런 토론의 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열릴 토론 일시와 주제 등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인공과 함께 캠핑장에서 만나는 걸 약속하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